계속해서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죠. 자, 첫 번째 보기를 보면 텍스트 파일은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정답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왜 옳지 않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탭에 가서 여기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죠. 자, 그 중에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클릭해주고, 자, 이렇게 필요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가 뜨고요. 지금 현재 이 파일은 이렇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된다. 만약에 너비가 일정하면 너비가 일정함 선택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쉼표라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여기 설명은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자, 탭이 아니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자, 다음 눌러주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기이라는 부분 보이죠? 현재 이름, 나이, 거주 이 세 개의 열을 다 가져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이 열을 가져오고 싶지 않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고 마침 눌러주면 데이터 들어갈 위치 선택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이라는 열은 빠지고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세 번째 보기, 네 번째 보기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액세스 파일은 표, 피벗 테이블, 워크시트의 특정 위치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엑셀에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액세스이기 때문에 여기 액세스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한 다음에 필요한 자, 이렇게 불러오면 그 중에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부분에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라든지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의 특정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죠. 현재는 D1 셀이 선택되어 있지만 싫다 내가 D3에 넣겠다라고 하면 D3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기 볼게요. 웹상의 데이터 중 일부를 워크시트로 가져오고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에서 살펴보면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웹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editplus.kr이라는 사이트를 이동해서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테이블 옆에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하고 그럼 여기 체크되죠. 가져오기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걸리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 중이라는 것 걸리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이 대화 상자가 뜨고 확인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아까 그 사이트에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샥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새로 고침이라는 부분이 있죠.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바로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번째 볼까요?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설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건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할 수 있는 곳이 기타 원본이라는 곳 보이죠? 얘를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PC에 여러 다양한 오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피스 2010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 2016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오피스 2016에 있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보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 2010도 그렇고 2016도 그렇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고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똑같이 뜨죠. 그 중에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경로에 갑니다. 경로에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ACCDB 파일에 있는 여러 테이블이 나타나죠. 그 테이블에 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 테이블 47번 풀이용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이런 열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있는 열을 다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보내졌죠. 이 상태에서 다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앞에 보기에서 설정한 것처럼 추출 조건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죠. 여기 보면 해당 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다. 서울 지점. 그러니까 서울 지점과 같은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뭐 정렬 순서도 지정하고 누른 다음에 쿼리 마법사를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텍스트 파일에서도 역시 일부 열만 가져올 수도 있다. 없다 아니다. 그죠? 27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을 내용에 별, 수정별 이렇게 적고 바꿀 내용에는 별, 변경, 별 이렇게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를 별, 변경, 별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찾을 내용에 입력하는 것과 바꿀 내용에 입력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찾을 내용에 별, 수정, 별 이렇게 적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텍스트 혹은 뭐 텍스트 열, 문자 열 앞, 뒤로 에스테리스크, 별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수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모든 문자열을 찾아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문자열의 중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수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 수정이라는 글자가 문자열이 들어간 텍스트열을 모두 찾아서 이것을 전부 이렇게 이 모양대로 별, 변경, 별 이렇게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별은 의미 없죠. 그냥 특수 문자 그냥 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변경, 별이라는 텍스트로 수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바꾸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래에 있는 2번 문제와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2번 문제에서 보면 이런 수식을 검색하려면 사실 이런 수식 검색하려면 그냥 수식 입력하고 바로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지정해 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특수 문자를 찾을 내용 입력란에 적고 싶다면 특수 문자 앞에 어떻게 틸드 물결 표시를 적어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2번에서 하는 것과 같이 얘를 찾고 싶으면 물결 표시해서 찾아라. 뭐 이런 의미로 이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7번 미리 한번 정리해 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 제 강의 특징은 다 해봅니다. 무조건 다 실습해봅니다. 지금 찾기 및 대화 상자 한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근데 찾기 및 대화 상자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나오는 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럼 이 한 문제로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잡술이 너무 길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찾기 및 바꾸기는 컨트롤 F를 눌러도 되고요. 홈 탭에 가면 이렇게 찾기 및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기든 바꾸기든 다 똑같은 대화 상자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찾기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옵션 눌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둔 상태에서 바꾸기 부분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찾을 내용을 문제에서 별 수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은 별, 변경, 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수정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된 문자열은 모두 별, 변경, 별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여기 미리 입력해둔 데이터를 보면 여기 수정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된 텍스트열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찾을 내용의 이 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뒤로 사용하게 되면 수정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문자열을 찾아준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 는 A1 곱하기 B1과 같은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선택한 후 찾을 내용에 는 A1 tilde 별, 그러니까 곱하기죠. B1으로 입력한다라고 했는데 엑셀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A1 곱하기 B1이라는 수식이 두 개가 여기도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찾기 및 바꾸기라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찾기를 누르고 찾을 내용이라는 부분을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해주고 찾기 눌러주면, 자, 지금 여기 두 군데에 이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죠. 다음 찾기 누르면 여기 수식이 입력된 곳 찾아주고 다음 찾기 눌러도 이렇게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실 수식 찾을 때는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하고, 그리고 tilde 표시 없어도 찾아줘요. 이렇게 찾아주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특수문자를 찾고 싶다 할 때는 tilde 특수문자 해줘야 이렇게 찾아준다. 그래서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하지 말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바꾸기에서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설정하지 말고 입력하지 말고 서식을 눌러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설정이 된 서식이 있죠. 그래서 얘죠. 얘를 찾아서 결국 얘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서식에는 채우기를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 녹색으로 바꿔준다. 그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볼게요. 자, 찾기 및 바꾸기가 끝났습니다. 한 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바로 여기죠. 오렌지색이 녹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기는 셀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단추를 클릭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가라는 데이터 보이죠? 여기 가라는 데이터가 보이는데 가보다 뭐 다로 할까요? 다. 여기 다라는 데이터가 보이네요. 우리가 찾기를 하면 다에서 다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순서로 찾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위치한 다, 여기 보면 다가 있죠.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찾기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다를 찾는다. 일반적으로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다를 찾아주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여기 이 다를 찾고 싶으면 자, 지금 Shift 키 누르고 있습니다. 누른 다음에 다음 찾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다를 찾아주죠. 자, 해설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28번까지만 보도록 하죠. 자, 28번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년월 일을 구분한다. 자, 지금 이렇게 미리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우리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2020 하이픈 그 다음에 05 5월이란 얘기죠. 01 이렇게 해서 딱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이픈 대신에 2020 슬러시 05 슬러시 01 이렇게 입력을 해도 똑같이 날짜 데이터로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보기는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된다. 자,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05월 051 월 1일 데이터만 입력을 했다. 그래서 YYYY-MM-DD가 아니고 MM과 DD 그러니까 월과 일만 입력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엔터를 딱 쳐주면 이렇게 5월 5일이라고 나타나죠. 여기만 보면 현재 연도가 추가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면 이렇게 현재 연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면 날짜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그러니까 연도를
두 자리를 입력한다. 1930이면 30만 입력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도가 30 이상이면 1930, 1931 이런 것들 1900년도로 인식하고 29 이하이면 그러니까 29, 28 이런 애들이죠. 예를 들면 뭐 2020도 29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2000년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30년 이상이면 1900년도로 인식한다고 했죠. 30년 5월 5일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1930년 1900년대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29년 자 5월 5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000년대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2029년 5월 5일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은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키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잘못되었죠. 자 우리 그 엑셀에서 살펴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인데요.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엔터. 자 뭐가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 뭡니까?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게 하려면 그냥 컨트롤 세미콜론 엔터 이렇게 쳐주면 그냥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